번 짰냐? 자, 수열을 공부할 건데 이제 이 수열이 뭐냐면 그 규칙성 있는 수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성 있는 수들의 나열. 원래는 사실 규칙성은 없어도 되거든. 근데 이 고등교육과정상에서는 규칙성 있는 수들의 나열만 나와. 그래서 규칙성 있는 수들의 나열, 그게 수열이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수열은 수열인데 차가 같은 수열입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같은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같은 수열. 자, 그리고 그 일정한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그리고 D라고 많이 표기한다. 공차. 자, 우리가 수열을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해. 첫 번째 항을 제1항이라고 하고 A1이라고 표기한다. 여기서 1은 아래 첨자였어.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제2항은 이렇게 쓰겠지. 제3항은 이렇게. 4항은 이렇게. 5항은 이렇게. N항은 이렇게. N번째. 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겠지. 자, 그러면 A2는 A1 플러스면 D. A3은 A2 플러스 D. A4는 A3 플러스 D. A5도 A4 플러스 D. 즉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인 거지. 그치? 이해되니? 자, 등차 수열을 좀 느껴볼게. 자, 두 번장에서 첫 번장을 빼볼까? 자, 그럼 뺀 값이 뭐가 나와? 이 둘의 간격이 나오지. 얼마? 2. 공차 하나 나오지. 자,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한 개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공차가 한 개가 나는 거야. 이해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뺀 값이 이 둘의 간격으로 나오는데 둘의 항 번호 차이가 1만큼 차이 났지. 그럼 그 간격에는 공차가 한 개가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D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A3 빼기 A1은 자, 세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장을 빼주면 자,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2만큼 차이 나지. 그럼 이 둘의 간격에는 공차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2D가 나온다. 네? 자, 네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장 빼볼까? 자,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3. 몇 D? 3D. 수열을 외우는 게 아니야. 느껴야 돼. 자, 5항에서 1항을 빼볼게.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4개. 4D. 자, 6항에서 1항을 빼주면 항 번호 얼만큼 차이나? 5개. 몇 D? 5D. 자, N번장에서 첫 번장 빼볼까? 항 번호가 몇 개 차이나? N-1개. 몇 D? N-1D. 그래, N번장이 뭐랑 같다? 첫 장 더하기 N-1의 공차랑 같지. 자, 좀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여섯 번장을 첫 번장을 이용해서 표현해볼게. 자, 항 번호가 몇 개 차이나? 5개. 자, 그러면 서로 같아지려면 공차를 몇 개 더 더해주면 돼? 5개. 네? 수열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10항
이 항을 이용해서 구해볼게. 항번호 몇 개 차이나? 같아지려면 공차 몇 개 더 넣어주면 돼? 8개. 자, 항번호 얼만큼 차이나? 15개. 공차 몇 개 더 더해주면 돼? 15개. 자, 항번호 몇 개 차이나? n-. 공차 몇 개 더 넣어주면 돼? n-n. 자, 항번호 몇 개 차이나? n-1. 공차 몇 개 더 더해주면 돼? n-1. 이해되니? 자,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수열의 일반항. 그 수열의 모든 항을 일반화시킨 항이라고 해서 이름을 일반항이라고 불러. 이 n 자리에 구하고 싶은 항의 번호를 넣어주면 그 항의 크기가 다 나오지. 이해되니? 5번째 항은 얼마? n 자리에 5 대입하면 a1 더하기 4. 7번째 항은 n 자리에 7 대입해주면 a1 더하기 6b. 23번째 항은 n 자리에 23 대입해주면 a1 더하기 20. 이해되니? 여기까지 정리. 자, 수열은 암기가 아니라 느껴야 돼. 등차 수열을 느껴야 돼. 외우는 거 한 개도 없어. 느껴야 돼. 이 수열을 외워버리면 대부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바라보고 공부하니까 수능에서 출제되는 대부분의 수열 문제들은 추론 문제거든. 추론을 할 수가 없어. 수열은 무조건 느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등차 수열 잘 느꼈지? 잘 느꼈지?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게. 등차 수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여기서 말하는 이웃하는 두 항의 차라는 것은 항번호가 1만큼 차이 나는 두 개의 항을 의미한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 이 값들이 다 일정한 거야.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 오케이? 그럼 결국에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인 거지. 알겠지? 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n-1개. 공차를 n-1개만큼 더해주면 값이 같아지겠지.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항. 그 수열의 모든 항을 일반화 시켜 놓은 항이라고 해서 이름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방법, 나열. 가장 직관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 일반항. 자, 세 번째 방법, 귀납적 정. 자,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수열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 자,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되니? 네? 이거를 등차 수열을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야. 자, 그리고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정화식이라고 합니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정화식이라고 불러. 정화식으로 그 수열을 정의한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 알겠지? 3가지 방법으로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오늘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잘하면 하셔야 된다. 등차 수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푸는 걸 잘 봐. 먼저 풀지 말고. 자, K번째 항이 마이너스 41이고 5번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일 때 K 값 구하래. 자, 서로 빼볼게. 자, 항번호가 몇 개 차이나?
K 빼기 5개. 그럼 빼면 공차가 K 빼기 5개 나오지. 네?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6이지.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K-5가 18이지. K가 얼마? 23. 어느 분인지 알겠지? 일반항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 원숭이다 원숭이. 그런 거 아니야. 일반항을 막 대입하면 안 돼. 함부로. 그건 수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맞잖아. 그 무작정 일반항 대입하는 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풀고 있지. 등차 수열을 느끼면서 풀어요. 등차 수열 느끼면서. 등간격. 무작정 일반항 대입하지 마. 자, 그 다음에 2번 볼래? 두 개씩 끊어볼까? 그럼 다 얼마 나오니 이거? 공차 나오지. 공차가 15개인 거네. 공차 6이다. 그지? 어디 가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다가 별표 3개만 치자. 4번 문제 별표 3개. 자, 수열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 무슨 말이냐면 중괄호 안에 그 수열의 일반항을 넣어서 표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얘는 일반항이 n 플러스 1인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일반항은 뭐다? n번째 항을 의미하지. n번째 항이 n 플러스 1인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 1 대입해서 2. 두 번째 항은 2 대입해서 3. 세 번째 항은 3 대입해서 4.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수열 A의 3n에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 그때 수열 A의 4n 플러스 3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지. 그리고 문제에서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자, 수열 An의 공차를 D라고 가정해 볼게. 자, 이 수열 볼래? 일반항이 A의 3n인 수열이지. 즉 n번째 항이 A의 3n인 수열이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 n자리 1 대입하면 A3. 두 번째 항은 A6. 세 번째 항은 A9. 되니?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공차 얼마? 3D지. 3D인 거 느껴져? 3D가 빼기 6이네. 공차 얼마? 빼기. 수열 AN의 공차가 빼기이지. 자, 얘도 한번 느껴볼까? 자, n번째 항이 4n 플러스 3이지. 첫 번째 항은 얼마? 1 대입해주면 A7. 두 번째 항은 n자리 2 대입해서 A11. 세 번째 항은 A15. 공차 얼마? 몇 D? 4D. 4D. 답이 마이너스 8이네. 이해돼? 자, 내가 등차설의 일반항 와서 볼게. 여기 중요하다 이것도. 등차설 일반항.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n-1개 더해주면 되지. 이것도 외우는 식이 아니지. 너무 당연한 식이잖아. 자, 이 등차설의 일반항을 내가 n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지. dn 플러스 a1 빼기 n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합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 즉, 항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지. 자, 항번호가 1 커지면 누가 1 증가하는 거야? n이 1 증가하는 거지. 보여? 일정하게 공차씩 커지는 거. 느껴져? 얘는 상수니까 얘는 변함없지. 항번호가 1 커지면 n 값이 1 커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몇이 더해져?
D가 더해지지. 일정하게 공차가 더해지는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때 n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는 공차다. 느껴볼까 거꾸로? 계속 느껴야 돼 등차 수열을. 자, A에는 2n 플러스 11에 느껴볼게. 네.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2씩 더해지지. 공차가 2인 등차수. 느껴져? 첫 번째 항 얼마? 1 대입해서 12.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 6n 플러스 2. 자, 항 번호가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6씩 더해지지. 공차가 6인 등차수. 네?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자,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빼기 3씩 더해지지. 공차가 빼기 3인 등차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수열에 어떤 수열 AN이 예를 들어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고 그 공차가 3인데 다섯 번째 항이 11에 그때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자, n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자, 항 번호가 몇 개 차이나? n-5개 차이 나지.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돼? n-5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두 번째 방법은 자, 등차 수열이니까 그 일반 항이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그리고 n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공차.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해? 3n으로 시작하지. 맞아? 근데 n자리에 5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0 빼기 5 해주면 돼. 얘는 암산해서 구하는 방법. 이거 되니? 나는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쓴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왜 n에 관한 1차식이고 왜 그때 n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가 공차인지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뭐라고? 등차 수열의 정의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개념을 알면 봐봐. 얘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 3D씩 더해지지. 공차가 바로 그냥 3D인 거야. 그래도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 4D씩 더해지지. 공차가 4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일반항은 내가 언제 쓰는지 알려줄게. 일반항은 내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나이가 뭔가 내 머리를 퇴화시키고 싶으면 일반항 써도 돼. 너무 무생각으로 푸는구나. 일반항 막 대입해서 푸는 거는. 자, 이때 32번 장을 구하래. 자, 지금 위의 식이랑 아래 식 모두 항 두 개씩이지. 서로 빼버릴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자, 다섯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장 떼주면 항 번호 3 차이 나지. 3D 나오네. 얘는 몇 D 나와? 5D. 5D가 15. D가 얼마? 3. 공차가 3 나왔지. 오케이? 자, 그러면 32번 장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공차가 3이잖아. 이 11번 장을 다섯 번 장으로 표현하는 거야. 다섯 번 장을 구하기 위해서. 다섯 번 장 더하기 몇 D? 6D지. 더하기 18. 네? 그러면 다섯 번 장의 두 배가 얼마야? 20? 다섯 번 장이 얼마? 여기까지 되지.
얘는 5번장이랑 한 번호가 17개 차이 나지. 27개 차이 나지. 27D. 11 더하기 81, 90이다. 오케이? 이게 자연스럽게. 1반원 넣지 말고. 이해되는가?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샌드위치 시켜야 돼가지고 한번 끊었다 갈게.